모르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저 선비였느냐 아니냐는 것만 대답하라. 현감의 목소리에 숨겨졌던 칼날이 둥치를 향했다. 둥치는 놀란 듯 움찔하며 몸을 떤다. 저는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아비는 오랜 지병으로 집에 누워있고 어머님은 눈을 못 봅니다요. 그런 형편이라 여직 장가도 못 갔습지요. 그래서 둥치의 설명에 현감이 답답하다는 듯 수염을 쓸어내리며 다음 말을 재촉했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에게는 누가 나쁘고 좋고 누구를 죽였고 누구한테 죽었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요. 제 목숨 하루하루 안 굶고 사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영지가 또 발끈해서 고개를 쳐든다. 이번에는 현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놈아! 아무리 천하고 못 배우고 가난해도 그렇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너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이유로 눈을 감고 입을 닫아버릴 셈이냐? 현감의 말에 영지가 또 나섰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돈 주고 거짓 자백 해달라면 거짓으로 술술 떠들고도 남을 인간입니다. 나 같은 기생도 참과 거짓을 아는데 너는 멀쩡한 남자로 태어나 어찌 그렇게 산단 말이냐? 네가 그러고도 사느냐? 영지의 말에 둥치는 눈썹을 꿈틀한다. 현감이 나섰다. 둥치야, 네가 사실을 말해준다면 내가 보상해주겠다. 곡식으로 주랴 집으로 주랴 말만 하거라. 이번에는 둥치의 반응도 확연히 다르다. 굽었던 고개를 들고 큰 눈을 뒤룩거린다. 정말 보상을 주신단 말씀입니까? 본대로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 겁니까요? 그래, 그날 편지를 전해달라 하더니가 저 양반님이 맞느냐? 현감의 물음에 둥치는 잠시 망설이던 입을 열었다. 둥치의 입에 모두의 눈이 쏠렸다. 포졸이 다급히 달려온 것은 그때였다. 나으리! 전 현감님이 오셨습니다. 당장 임수인 나으리를 내보내라 야단입니다요. 어쩔값이오. 현감 얼굴에 먹구름이 덮인다. 그 바람에 막 열리려던 둥치 입이 다시 꾹 닫혀버렸다. 현감은 답답한 듯 자신의 가슴을 두어 번 치더니 둥치를 재촉했다. 둥치야, 괜찮다. 말해보거라. 저 선비가 편지 준 것이 맞느냐? 둥치는 결국 입을 열지 못했다. 관복 입은 남자가 포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포졸들이 그의 뒤를 따라 들어왔지만 막지도 못하고 서 있기만 한다. 현감은 작게 한숨을 쉬더니 결국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섰다. 대감님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현감의 말에 관복 입은 남자는 희고 긴 수염을 천천히 쓰다듬는다. 수염뿐 아니다. 상투 틀어올린 머리카락과 눈썹도 눈처럼 하얗다. 거기에 짙은 남색 관복을 입은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다. 자네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그의 말에 현감이 대돌 아래 마당으로 내려왔다. 현감까지 깍듯한 걸 보면 수염 흰 남자는 전현감, 소문으로만 듣던 임수인의 장인일 것이다. 내 짐작을 증명하듯 남자가 말을 이었다. 내 둘째 사위를 데려왔다지. 조사가 끝나면 데리고 가겠네. 현감의 눈길이 사나워진다. 대감! 아직 조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나?
1년 전에 산속에서 얼어 죽은 기생과 우리 둘째 사위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 연관을 밝혀내려 지금 조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감의 말에 임수인의 장인이 빙그레 웃었다. 순간 소름이 끼쳤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동물원에 갔던 적이 있다. 사자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고 있던 사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딱 그런 기분이었다. 갈기를 휘날리며 나를 향해 다가오던 사자는 그 눈빛만으로도 내 몸을 마비시킬 것 같은 살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내 사위와 그 기생의 죽음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연관을 왜 자네가 지금 밝히려는 건가? 나에게는 그 이유가 더 궁금하네 그려. 그림 그리는 것밖에 모르는 무지렁이 사위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우면 내 명성에 흠집을 낼 수 있을까 싶은가? 나를 제물 삼아 한양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이었나 이 말이네. 대감!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현감의 말에도 임수인의 장인은 누그러지지 않는다.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뜻이 있는가? 자네가 넉넉지 않은 집안 출신으로 성실한 선비임은 나도 아네.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공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말게. 자네가 내 사위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운다면 나는 자네에게 영모죄를 씌울 수도 있음을 모르지 않을 터.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그의 말은 협박이었다. 네 주제에 뭘 하겠느냐 경멸도 섞여 있었다. 웃음 끝에 그는 양손을 들어 손바닥이 보이게 펼쳐 보였다. 손 안에 들어있는 막강한 권력을 보여주겠다는 듯. 현감은 굳은 얼굴로 입술을 깨문다. 임수인 공자에게는 혐의가 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현감의 말에 임수인의 장인은 코웃음을 쳤다. 증인이라. 저 나무꾼을 말하는 것이냐? 이놈! 한마디라도 허튼 소리 했다가는 발가락 뼈까지 조각내줄 테니 증언해보라.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임수인의 장인이 둥치 앞에 섰다. 그의 검은 그림자가 겁에 질린 둥치 얼굴 위에 덮였다. 현감이 보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수인의 장인은 주머니에서 엽전 한 다발을 꺼내 둥치 앞에 던져놓았다. 내 사위를 보았느냐? 둥치는 얼어붙은 듯 입술만 뻐끔댔다. 그러나 소리가 되어 입 밖으로 나온 것은 없다. 임수인의 장인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픽 웃는다. 현감은 황망한 얼굴로 포청을 한 바퀴 돌아본다. 영지와 마주친 그의 눈빛이 오래 머물러 있었다. 임수인의 장인은 말을 이었다. 요망한 저 기생년은 곤장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네. 다시는 입을 못 열도록 하면 더 좋겠지. 곤장 맞다 죽으면 더 좋고. 자네와 내가 같은 당파가 아니어도 손잡고 나갈 수 있지 않은가? 진실을 밝힌들 무슨 이익이 있을까? 저 무식한 나무꾼처럼 눈 감고 귀 막고 살면 살만한 게 또 세상에 있어. 임수인의 장인이 아직도 살기가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본다. 대청마루 앞에 서 있는 임수인을 찾은 그가 낮게 불렀다. 자네는 계속 뭐라는 겐가? 가세. 예, 아버님. 임수인은 재빨리 장인의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다. 기막힌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는 현감과 영지로부터
황망히 도망친다. 임수인의 장인 목소리가 멀어진다 싶더니 포청마당에 서 있던 내 영혼이 빨려들듯 한 곳을 향했다. 빙글빙글 세상이 돌아 멀미할 것 같았는데 이내 멈춘 곳이 낯익다. 하얀 벽과 바닥이 있는 무대 위에 선 월화양 앞이다. 구경꾼들은 아까보다 많아진 것 같은데 방 안에는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이제야 묻겠다. 둥치야, 너는 그때 왜 그랬느냐? 월화양의 질문에 나는 우울해졌다. 가난하고 소심한 나무꾼 둥치로 살았던 것이 서러운데 그가 저지른 짓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싶다. 아무리 내 얼굴하고 같아도 500년 전에 살았던 놈 마음까지 어떻게 알아? 보면 몰라? 그 인간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 두 눈 감고 그저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소원이 없겠다고 빌며 사는 인간인데. 자조하듯 중얼거리자 월화양은 겨누던 칼을 꽂듯 다시 물었다. 예전 너는 동생의 곡을 훔쳐갔던 놈을 이승까지 쫓아가 건널목에서 공격한 적이 있어. 이승 인간을 단죄한 덕분에 너는 저승 감옥에서 소멸될 뻔했었지. 그때 네가 한 말을 기억하느냐? 죄 지은 자를 벌 주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소멸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다더니. 그때는 칼 같던 기계가 죄 지은 동생에게는 통하지 않더냐? 남이 저지르면 큰 죄고 네 가족이 저지르면 죄가 아닌 것이냐? 그때는 몰랐지. 내 동생 정한이 임수인일 거라고는. 그 임수인이 너에게 한 짓은 상상도 못했어. 몰랐다. 아무것도. 사랑하고 믿었던 동생이 월화양에게 그런 짓을 했을 줄은. 그래서 너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으냐? 500년 전 둥치는 아무것도 몰랐어. 몰랐으니 모르는 체 하기가 쉬웠을 테지. 지금 넌 다 보았으니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월화양에게 대답하는 대신 나는 아까부터 묻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월화양, 저승 감옥에서 소멸을 기다리던 나를 위해 영패까지 써가며 살려준 이유가 뭐였어? 나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 그때 보여준 친절은 다 거짓이었니? 월화양은 내 시선을 피한다. 그녀의 입가에 빙긋 비웃음 비슷한 것이 보였다. 내가 복수를 위해 500년이나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일까? 네가 임수인의 형으로 태어난 지금을 기다렸던 게지. 그날 건널목에서 네가 죽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는 아느냐? 저승에 온 너를 어렵게 이곳까지 이끌어왔는데 복수 시작도 하기 전에 소멸되는 꼴은 못 보지. 그날 입을 닫고 비겁하게 도망친 네가 이제 무슨 소리를 할지 듣고 싶었으니까. 저승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나에게 처음으로 친절을 베풀어 준 것도 이것저것 도와준 것도 다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려던 이유 때문이었다. 그 말이지. 그것 말고 뭐가 또 있겠느냐? 혹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더냐? 착각이라. 착각이었던가? 그녀의 미소가, 조근조근 다정하던 그 목소리가, 부드럽고 따뜻하던 손길이 다 거짓이었다. 착각이 아니면 망상인 게지. 너 같은 놈을 누가 좋아하겠느냐? 비겁하고 치사한 놈. 기생 목숨은 없어져도 네 몸만 편안하면 된다는 인간의 말이다. 야! 오라양에게 내가 돌진한 것은 그때였다. 무작정 온 힘을 다해 달려갔지만 곁에 있던 장비의 갈쿠리 같은 손에 걸려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분노와 함께 배신감으로 치가 떨렸다. 나는 너를 좋아했다, 오라양. 아무것도 없는 저승에서 나를 위해 준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너의 친절은 꼭 갚아주겠다고, 너와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소원했다. 내 말에 월아양은 또 빙긋 웃는다. 비웃음일까 의심하게 되는 그 기분 나쁜 미소다. 그래, 그거야. 내가 임수인에게 느꼈던 그 기분이다. 그렇게 사랑했던 네가 나를 배신하고 죽겠어. 네가 한마디만 해주었더라도 내 죽음이 허무하게 묻히지 않았을 텐데. 너라는 놈은 입을 닫았지. 이제 말이 통하겠구나. 자, 대답해. 둘 중 더 나쁜 놈이 누구냐? 나를 죽게 한 임수인이냐? 아니면 한마디를 아껴 입을 닫고 눈을 감았던 둥치냐?